살아남으면 결혼해요. 구리. 그럽시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소. 어느 안개 낀 새벽. 북한 최고 위층의 비자금 154억 원을 실은 군용 트럭. 그 트럭을 몰고 DMZ를 향해 질주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총알, 하늘에서는 추격하는 헬기,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지뢰밭.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두 사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평양 고위층에 숨겨진 154억을 위해서? 아닙니다. 단 하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청진의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나 평양 권력의 심장부까지 올라간 여자.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남자. 두 사람이 선택한 단 한 번의 도박. 끝까지 보신다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슴 시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남겨주신 시청자님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 드립니다. 2017년 함경북도 청진. 북녘 땅에서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픈 도시였습니다. 17살 박미양은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난방이라곤 없는 방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미양아, 일어났니? 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미양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맨발이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닿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물에 마른 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구경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찬밥이었지요. 반찬은 소금에 절인 무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요? 벌써 탄광 가셨다. 오늘 할당량이 많대. 미양의 아버지 박철수는 청진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커먼 갱도에서 석탄을 캐도 가족을 배불리 먹이기 힘들었습니다. 손은 늘 갈라지고 터져 있었고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동생은요? 아직 자고 있어. 깨우지 마라. 어제 열이 있었다. 미양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어요. 배는 볼록하게 나왔는데 팔다리는 가늘기가 젓가락 같았지요. 미양은 밥을 후루룩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40분 거리. 얼어붙은 길을 걸으며 미양은 고개를 숙였어요. 길가에는 굶어 쓰러진 사람들이 가끔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시체가 되어 있기도 했지요. 처음엔 무서워서 울었는데 이젠 그런 광경에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슬펐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기 박미양 간다. 학교 앞에서 남학생들이 소곤거렸습니다. 청진에서 제일 예쁜 애래. 집은 거지같이 가난한데 얼굴은 천상선녀야. 미양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예쁘다는 말. 다른 세상이었다면 기분 좋은 칭찬이었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예쁜 얼굴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간부들 눈에 띄면 끌려가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언니들. 미양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쁜 얼굴이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셋과 여자 하나. 선생님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선발대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단이었지요.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선발되면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나오고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노래 잘하는 학생, 춤 잘 추는 학생, 앞으로 나와.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 선발대 남자가 미양을 똑바로 가리켰어요. 뒤에 앉아있는 너, 얼굴 들어봐. 미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름이 뭐야? 박미양입니다. 노래할 줄 알아? 조금 할 줄 압니다. 불러봐. 아무 노래나. 교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양에게 쏠렸어요.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어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발대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래가 끝나자 남자가 미양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좋네. 얼굴도 되고. 남자가 미양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평양 가고 싶니? 미양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양의 집에 선발대가 찾아왔어요. 작고 허름한 판잣집. 아버지 박철수가 탄광에서 돌아와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따님을 평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이 뚝 멈췄어요. 우리 딸을 평양으로요? 만수대 예술단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3년간 훈련을 거쳐 정식 단원이 되면 가족들도 평양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미양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미양아.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미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평양이라는 곳이,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혼자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미양은 어머니의 갈라진 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을 보았어요. 방 안에서 알아누운 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대로 청진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족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미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양아,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 어머니, 민수 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미양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아버지가 미양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석탄에 절어 시커멓고 갈라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네, 아버지. 꼭 살아남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니? 네. 네, 아버지. 미양은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미양은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청진역 플랫폼에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동생 민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빨리 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와. 미양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멀어졌어요. 가족들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미양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였지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기차는 북쪽의 어둠을 뚫고 평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17살 소녀는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날 미양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7년 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남쪽을 향해 달리게 되리라는 것을. 평양에 도착한 미양을 기다린 건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합숙소. 50명의 소녀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그 사이 18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노래 연습, 춤 연습, 사상 교육. 조금만 틀려도 뺨을 맞았어요. 밥을 굶기도 했지요. 지방에서 왔다며? 촌년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 평양 출신 소녀들은 미양을 무시했습니다. 신발을 숨기고 옷에 물을 뿌리고 밤마다 괴롭혔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뒤로 뭔가 있었겠지. 얼굴만 예쁜 년들은 다 그래. 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가족 생각하면 이 정도는. 청진에서 굶주리며 살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밥은 매일 나왔으니까요.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미양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 20살이 된 미양은 마침내 정식 예술단원이 되었어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미양은 생각했습니다. 해냈어. 이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미양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미양은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2020년 4월 평양. 봄이 왔지만 거리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미양은 드디어 정식 예술단원이 되었어요. 3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낸 겁니다. 합숙소에서 나와 예술단 기숙사로 옮겼지요. 방도 넓어지고 밥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청진에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꿈도 못 꿨지요. 그저 무사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지요. 만수대 예술단은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하는 공연이었어요. 오늘 공연 망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라. 단장이 단원들을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특히 솔로 맡은 애들. 한 음이라도 틀리면 끝이야. 미양은 솔로 무대를 맡았어요. 신인 중에서 발탁된 건 미양뿐이었습니다. 노래 실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얼굴이 화면에 잘 받았지요. 박미양, 내가 제일 중요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미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지요. 공연장은 평양 최고의 극장이었습니다. 붉은 융단이 깔리고 황금빛 조명이 쏟아졌어요. 객석 맨 앞줄. 최고 지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군복을 입은 장군들, 검은 양복의 당 간부들,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미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드디어 미양의 차례가 왔어요. 조명이 미양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지요. 하지만 미양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객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지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태양.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었어요. 청진의 굶주림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목소리. 평양의 괴롭힘 속에서도 지켜냈던 재능.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고 지도자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간부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지요. 미양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미양이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박미양 동무? 네,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오. 남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미양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어느새 극장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남자가 문 하나 앞에 섰어요. 들어가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검은 양복,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여긴 어디지? 미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앉아. 중앙에 앉은 남자가 말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고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지요. 미양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박미양, 함경북도 청진 출신.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국영식당 종업원. 맞나? 네, 맞습니다. 내 신상을 어떻게 알지? 가족 중에 탈북자나 정치범 있나? 없습니다. 해외에 친척 있나? 없습니다. 남조선에 아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가족관계, 학창시절, 예술단 생활,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미양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지요.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앙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너를 믿어야 하지? 미양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성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가 미양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가봐. 미양은 일어나서 절을 하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였지, 지금 건? 그로부터 석 달. 미양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공연은 계속됐고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면접이 뭐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미양은 차츰 잊어갔어요. 그냥 신원조사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사람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미양 동무? 네. 짐 싸시오. 오늘부로 발령입니다. 발령이요? 어디로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비서실. 미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서실이라뇨? 최고 지도자 비서실. 축하하오, 동무. 그날부터 미양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수대 예술단을 떠나 평양 중심부의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 그곳은 북한 권력의 심장부였어요. 최고 지도자의 모든 일정, 모든 서류, 모든 비밀이 오가는 곳. 미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말단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서류 정리와 차 심부름이었어요. 박동무 커피. 네, 알겠습니다. 박동무, 이 서류 복사해. 네, 알겠습니다. 허드레질만 했지요. 하지만 미양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눈과 귀는 열어두고 입은 닫아뒀지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미양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를 한 번 보면 외웠어요. 서류를 읽으면 내용을 금방 파악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관이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짜증을 냈어요. 아, 이게 안 맞네. 계산기 어디 갔어? 미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1234만 달러입니다. 뭐? 환율 적용하면 약 150억 원이고요. 상관이 미양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했습니다. 맞네. 그날부터 미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저의 머리 좋다더라. 숫자를 귀신같이 맞춘대. 소문이 퍼졌지요. 미양은 중국어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밤마다 몰래 중국 방송을 들으며 공부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살아남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박동무, 중국어 할 줄 알아? 조금 합니다. 이 서류 번역해봐. 미양이 번역한 서류는 완벽했어요. 상관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해 쓸만하네. 2021년 봄, 미양은 재정 담당 부서로 발탁되었습니다. 21살, 비서실에 온 지 겨우 1년 만이었어요. 이례적인 승진이었지요. 축하해, 박동무. 선배가 미양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축하보다 동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근데 각오해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재정 담당이 뭘 하는 곳인지 알면 밤에 잠을 못 잘 거야. 미양은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재정 담당 부서, 그곳에서 미양이 처음 본 서류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싱가포르 부동산, 중국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 카지노 투자,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미양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누구 돈입니까?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알면서 왜 물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미양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인민들 돈이구나. 청진에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 탄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던 아버지. 구경식당에서 찬밥을 훔쳐오던 어머니.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든 돈이 해외 계좌로, 부동산으로, 도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을 살리겠다고 평양에 왔어요. 성공하겠다고 3년을 버텼지요. 그런데 지금 미양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인민의 피를 빨아 만든 돈을 관리하는 일, 독재자의 비자금을 지키는 일, 이래도 되는 걸까? 미양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양은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번호를 적고 싱가포르 부동산 서류를 번역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품은 채 2023년이 되었습니다. 미양은 23이 되었어요. 비서실에서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지요. 숫자에 밝고 중국어를 잘한다는 평판이 굳어졌습니다. 박동무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상관들도 미양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볼수록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요. 해외로 빼돌린 돈의 규모,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인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이 나라는 썩어 있어. 미양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때까지는 그해 봄 미양은 처음으로 비자금 수송 임무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남이 미양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봄 평양. 미양은 처음으로 비자금 수송 임무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감독관 자격이었어요. 새벽 4시 평양 외곽 비밀창고. 군용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는 군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과묵한 인상에 눈빛만 유독 깊었지요. 리성호 상사입니다. 박미양입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왕복 12시간. 처음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양은 창밖만 바라봤고 성호는 운전에만 집중했지요. 2시간쯤 지났을까? 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8년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해졌습니다. 다시 침묵. 한참 후 미양이 물었어요. 뭐가 실려 있는지 아세요? 성우가 잠시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 눈빛에서 미양은 알았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이게 무슨 돈인지, 어디서 온 돈인지. 그 후로 미양과 성우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송 임무가 있을 때마다 성우가 운전을 맡았거든요.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 신의주에서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 있으세요? 미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 2018년에 사고로 다 잃었습니다. 부모님, 동생까지. 미양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홀가분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미양은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2023년 가을. 둘의 감정은 어느새 깊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평양 대동강변. 둘이 몰래 만나 산책을 했습니다. 물론 허락받지 않은 만남이었지요. 들키면 둘 다 끝이었어요. 미양 씨. 성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행복해요? 미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요. 저도요.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물에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미양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요. 미양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키스? 그날부터 둘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남은 늘 위험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짧게 만나고 짧게 헤어졌지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미양에겐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양 씨, 나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요? 남쪽. 자유로운 곳으로. 미양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쳤어요? 잡히면 죽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성우가 미양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양 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미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평생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비자금 서류를 정리하며 인민의 피를 관리하며 가족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도 못 잡고 그렇게 늙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그게 미양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2024년 9월 평양. 미양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탈북.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만 만날 때마다 물었지요. 생각해 봤어요? 아직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9월 중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미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뒤를 돌아보면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퇴근 후 기숙사로 가는 길에도 같은 남자가 보였지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는 계속 나타났어요. 감시당하고 있어. 미양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상관이 불쑥 물었어요. 박동무,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얼굴이 달라져서 좋은 일 있나 싶어서. 미양은 애써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군가 밀고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호를 만났어요. 대동강변 으슥한 곳, 인적이 드문 시간을 골랐습니다. 성호 씨,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해요? 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계속 따라다녀요. 상관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성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느꼈어요. 부대에서 갑자기 신원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아니면 총살, 둘 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성호가 미양의 손을 잡았어요. 미양 씨, 이제 결정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가요. 감시가 더 심해지면 손도 못 써요. 미양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가는데요? 성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트럭으로요. 트럭이요? 비자금 수송 트럭? 그걸로 DMZ를 넘는 거예요. 미양은 귀를 의심했어요. DMZ를요? 미쳤어요? 거긴 지뢰밭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브로커한테 잡혀서 팔려가요. 여자들은 특히 바다로 가면 해상에서 잡히거나 익사하고 그나마 DMZ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0%보다는 나아요. 미양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요? 우리가 탈북하면 청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성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걸. 미안해요.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해요. 가족까지 데려갈 수는 없어요.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수, 청진에서 여전히 배고프게 살고 있을 가족들, 미양이 성공하면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려야 한다니. 시간 줘요. 미양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며칠만요. 사흘 밤낮을 미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남아서 썩어갈 것인가?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청진역에서 이별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미양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꼭 살아남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살아남아야 해. 미양은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게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사흘 후 밤, 미양이 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가요. 뭐라고요? 같이 가요. 남쪽으로. 성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결정했어요. 성호가 미양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양 씨. 대신 약속해요. 미양이 성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꼭 살아남아요. 둘 다. 약속해요. 10월부터 둘은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양이 할 일이 있었어요. 비서실에서 대규모 비자금 수송 계획을 기한하는 것. 12월 중순에 신의주로 현금과 금괴를 수송해야 합니다. 미양이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규모는 약 100억 원 상당입니다. 그렇게 큰 건 왜? 연말 정산 때문입니다. 중국 쪽 거래처에서 요청이 왔어요. 상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운전병은 리성호 상사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경력이 가장 많으니까요. 알았어. 올려봐. 미양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성호도 자기 몫을 준비했어요. 트럭을 은밀히 정비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예비 연료를 확보했지요. 트럭 상태는 괜찮아요? 최상이에요. 문제 없어요. 루트는요? 평양에서 출발해서 사리원까지는 정상 주행해요.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개성으로 가는 거예요. 개성에서 DMZ까지는요? 약 30분 거리예요. 전속력으로 달리면요? 미양이 지도를 보며 물었어요. 검문소는요? 2군데 있어요. 뚫어야 해요. 뚫는다니. 어떻게요? 들이받는 거예요. 미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위 차량은요? 앞뒤로 따라붙잖아요. 따돌려야죠. 성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성공 확률 높지 않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거예요. 11월 최고 위층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2월 15일 100억 원 상당 비자금을 신의주로 수송한다. 미양이 기한한 계획이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운전병은 리성호 상사, 감독관은 박미양,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12월 초 미양은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몰래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미양이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꼭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미양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미양은 울었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2월 14일 밤 D-1일.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미양과 성우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준비됐어요? 네. 무서워요? 네. 많이요. 성우가 미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미양 씨랑 같이라서 괜찮아요. 미양이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성우 씨, 네, 내일. 살아남으면요. 살아남으면 결혼해요. 우리. 성우가 놀란 눈으로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거 내가 하려던 말인데. 에이, 늦었어요. 알았어요. 살아남으면 결혼해요.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12월 15일 새벽 3시, 미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 후면 출발이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양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봐 주길 바랐습니다.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같은 시각 성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군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18년에 잃은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미안해요. 이제야 따라가요. 아니, 아니다. 나는 살 거야. 성우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미양 씨랑 살 거야. 남쪽에서 새벽 4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시간이 2024년 12월 15일 새벽 4시 평양 외곽 만경대 비밀창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뒤로 호위 차량 2대, 각 차량에 무장군인 4명씩 총 8명의 군인이 이 수송을 지키고 있었어요. 미양은 트럭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 시작이구나. 성우가 운전석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화물 적재를 감독했습니다. 검은 상자들이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어요. 금괴 50kg, 1kg짜리 금덩이 50개, 시세로 약 50억 원어치였습니다. 그 다음은 미화 현금이었어요. 빽빽하게 묶인 달러 뭉치들,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04억 원.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들이 실렸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정보, 싱가포르 부동산 등기, 중국 페이퍼 컴퍼니 서류들, 총가치 154억 원. 인민의 피를 짜서 만든 돈이었지요. 박동무, 보이부 요원이 미양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눈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어요. 네. 신의주 도착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트럭을 세우면 안 돼요.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요원이 미양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애써 표정을 굳혔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가시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양은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성우가 이미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둘 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앞에 호위 차량 한 대, 뒤에 호위 차량 한 대, 세 대가 일렬로 어둠 속을 달렸어요. 미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민대학습당의 불빛, 주체사상탑의 실루엣, 텅 빈 거리. 안녕, 평양. 미양은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성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성우 씨는요? 나도요. 거짓말인 거 서로 알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후회 안 해요? 성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전혀. 다행이네요. 성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양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어요. 새벽 4시 50분. 트럭은 평양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사리원까지 약 40분 거리. 사리원. 그곳이 분기점이었어요. 왼쪽으로 가면 신의주. 원래 목적지.
오른쪽으로 가면 개성, 그리고 DMZ.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702호, 상황 보고하라. 앞 호위 차량이었어요. 성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02호, 이상 없음. 정상 진행 중. 알았다. 계속 유지하라. 무전이 끊겼어요. 미양이 물었습니다. 사리원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20분쯤요. 20분. 미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면 모든 게 결정돼요. 새벽 5시 10분. 사리원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전방에 분기점 표지판이 보였어요. 전조등 불빛에 글씨가 비쳤습니다. 신의주 180km, 개성 45km. 미양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앞 호위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의주 방향. 원래 가야 할 길. 성우의 트럭도 따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5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가자. 네. 성우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트럭이 개성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미양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뒤에서 호위 차량의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쾅. 무전기가 폭발하듯 울렸어요. 702호, 702호. 방향이 틀렸다. 즉시 정지하라. 702호. 응답하라. 미쳤나? 당장 세워. 성우가 무전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치솟았습니다. 120km/h. 군용 트럭이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 삐용, 삐용. 호위 차량들이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미양이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2대의 불빛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따라와요. 알아요. 하지만 개성까지만 버티면 돼요. 성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45분만 버텨요. 미양은 좌석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트럭이 커브를 돌 때마다 짐칸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금괴 상자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호위 차량이 사격을 시작한 거예요. 머리 숙여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숙였어요. 탕, 탕, 탕. 총알이 트럭 뒤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퍽, 퍽. 짐칸을 뚫는 소리. 미양이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요. 앞만 봐요. 성우가 외쳤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154억 원의 비자금을 싣고 2사람의 목숨을 싣고 자유를 향해. 무전기는 껐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사살한다. 호위 차량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속도계가 140을 가리켰습니다. 군용 트럭의 한계 속도였지요. 차체가 덜덜 떨렸어요. 핸들이 요동쳤습니다. 미양은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새벽 5시 25분. 전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개성이었어요. 다 왔어요.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어요. 개성 외곽에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어요. 막혔어요. 미양이 외쳤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어요.
뚫어요. 뭐라고요? 고개 숙여요. 지금 미양이 머리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성우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트럭이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 차단기가 박살났어요.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군인들의 고함 소리, 총소리,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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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를 뚫고 지나갔어요. 미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양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둘 다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더 늘어났어요. 사이드 미러에 대여섯 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삐용, 삐용, 삐용. 하늘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기였어요. 헬기까지.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헬기가 트럭 위를 선회했어요. 탐조등이 트럭을 비췄습니다.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확성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정지하라. 반복한다.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성우가 말했어요. 미양 씨. 네. DMZ까지 30분이에요. 30분. 버틸 수 있어요? 미양은 성우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미양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을, 헬기가 쫓아오는 밤하늘 아래를, 154억 원의 비자금을 싣고 자유를 향해, 죽음을 향해, 아니 새로운 삶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트럭은 개성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뒤에는 추격 차량 5대, 하늘에는 헬기 1대,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트럭 짐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퍼, 퍼, 퍼. 미양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성우가 핸들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탕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갑자기 뒷유리가 박살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미양이 비명을 질렀어요. 뭔가 뜨거운 게 뺨을 스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어났어요. 유리 파편에 베인 거였지요. 미양 씨,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속 가요. 멈추면 안 돼요. 성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미양의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반드시 살려야 해. 이 사람을. 새벽 5시 40분, 개성 북쪽 마지막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뭔가 보였어요. 성호 씨, 저기.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군용 트럭 2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수십 명의 군인들, 모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막혔어요. 미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우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은 건물, 오른쪽은 논밭. 옆으로 가요. 성우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트럭이 도로를 벗어났어요. 쿵! 논둑을 넘어갔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얼어붙은 논바닥 위를 트럭이 달렸어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미양은 손잡이를 잡고 버텼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짐칸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금괴 상자들이 쏟아지는 소리. 쿵. 트럭이 다시 도로로 올라탔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우회한 거예요. 했어요.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펑. 갑자기 트럭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야? 타이어 터졌어요. 사이드 미러를 보니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 나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거였어요. 비거. 트럭이 기우뚱거렸습니다. 속도가 떨어졌어요. 120에서 100으로, 100에서 80으로. 안 돼. 미양이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굴러가요. 성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DMZ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새벽 5시 50분. 전방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그 너머로 또 철조망. 그리고 그 사이에 지뢰, 위험. 빨간 표지판이 달빛에 비쳤어요. DMZ. 마침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기에요.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 왔어요. 성호 씨.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전방에 북한군 최종 초소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기관총 진지까지 보였어요.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성호가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미양 씨. 네. 뚫어야 해요.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미양이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탕탕탕탕탕.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어요.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트럭 전면이 벌집이 됐어요. 앞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쏟아졌어요. 성호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총알이 관통한 거였지요. 성호 씨. 미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가야 해. 성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피 흘리는 어깨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초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초소 바리케이드가 박살났어요. 군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트럭은 돌파했어요. 전방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 잡아요.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쾅! 철조망을 들이받았어요. 쨍그랑 마이너스. 철사 끊어지는 소리. 트럭이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철조망. 그 앞에 표지판. 지뢰지대. 진입금지. 미양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성호 씨. 지뢰. 알아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미양 씨, 손 잡아요. 미양이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미끄러웠어요. 성호의 피.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살든 죽든 같이해요. 미양이 말했어요. 네, 같이해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지뢰밭으로 진입했어요. 쾅! 첫 번째 폭발. 왼쪽 10m 지점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흙과 돌이 솟구쳤어요. 트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텨요. 성우가 외쳤어요. 쾅! 두 번째 폭발. 오른쪽 바로 옆이었습니다. 짐칸 문짝이 날아갔어요. 금괴 상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금덩이들이 땅에 쏟아졌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요. 신경 쓰지 마요. 계속.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쾅! 세 번째 폭발. 트럭 바로 밑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몸을 때렸습니다. 트럭이 공중으로 살짝 떴어요. 쿵!
착지했습니다. 미양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미양 씨, 정신 차려요. 성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미양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성우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어깨 총상에 더해 배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졌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쾅! 네 번째 폭발. 앞 범퍼가 날아갔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오버히트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쾅! 다섯 번째 폭발. 뒷바퀴 하나가 완전히 터졌어요. 트럭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앞바퀴로 계속 굴러갔어요. 삐걱삐걱 비명을 지르면서 전방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 거의 다 왔어요. 미양이 외쳤습니다. 쾅! 철조망 돌파. 세 번째 철조망. 마지막이었어요. 저 너머가 남한 땅. 자유의 땅. 성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미양 씨. 네. 정신 차려요. 미양이 성우의 뺨을 때렸어요. 약속했잖아요. 결혼하기로. 그랬지. 성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쾅! 세 번째 철조망 돌파. 남한 땅에 진입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탕! 남한군 초소에서 사격이 시작됐어요. 정체불명 차량으로 오인한 거였지요. 탕! 탕! 왼쪽 앞바퀴가 총에 맞았습니다. 펑! 마지막 남은 타이어가 터졌어요. 트럭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빙글빙글 회전했어요. 야! 미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미양을 껴안았어요.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쾅! 트럭이 옆으로 전복됐습니다. 유리가 박살났어요.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침묵. 미양은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죽은 건가?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지요. 천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트럭 아니었어요. 옆으로 뒤집힌 트럭.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우 씨?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우 씨. 미양이 몸을 움직였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성우를 찾아야 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것. 피었습니다. 성우 씨, 정신 차려요. 미양이 성우의 몸을 흔들었어요. 희미한 신음소리. 살아있었습니다. 성우 씨, 살았어요.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고함소리,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 억양이 아니었어요. 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미양은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쏘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예요. 손전등 불빛이 트럭 안을 비췄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남자는 중상, 의무병, 빨리. 미양이 간신히 말했어요. 제발,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양도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양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여긴 어디지?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링거가 달려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B-, B-, B-.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어머,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양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 네. 대한민국 서울.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미양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 진짜요? 네, 진짜예요. 간호사가 미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우 씨는요? 미양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같이 온 남자분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살았어요? 네. 중상이긴 했는데 고비는 넘겼어요. 미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미양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실컷 울어요. 미양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 다 살았다는 게. 며칠 후 미양은 휠체어를 타고 성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직 혼자 걷기 힘들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성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양 씨. 성우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미양은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성우 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울었어요. 성우도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네. 해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의 햇살.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트럭에 실린 화물에 대해 말해주세요. 미양이 대답했습니다. 금괴 50kg, 미화 현금 800만 달러, 비밀 계좌 서류들이요. 총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54억 원입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미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인민들한테서 빼앗은 돈이에요. 세금, 뇌물, 착취. 그렇게 모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예요.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으로. 미양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요원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 서류들, 계좌 정보들.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다 기억해요.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 전부 말씀드릴게요. 조사는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양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비자금 규모, 해외 계좌 정보, 부동산 내역, 페이퍼 컴퍼니 명단, 수조 원에 달하는 북한 권력층의 비밀 재산. 요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가 전부 사실입니까? 네, 전부 사실이에요. 대단한 정보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트럭에서 회수된 화물은 정부에 귀속됐어요. 금괴, 현금, 서류 전부. 대신 미양과 성호에게는 정착금이 지급됐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와 정착 지원금을 합쳐서 2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양은 고개를 숙였어요. 154억 중 2억.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탈북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2025년 6월, 미양과 성호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3달 동안 한국어, 컴퓨터, 취업 교육을 받았지요. 수료식 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나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쨍쨍 내리쬐었어요. 성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미양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뭉게구름,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성우가 물었어요. 조금요. 미양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 씨는요? 나도 조금요. 성우가 웃었어요. 그래도 미양 씨랑 같이니까 괜찮아요. 미양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2025년 8월 서울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 탈북민 지원단체 사람들, 그리고 둘을 도와준 사회복지사 선생님,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미양은 행복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진짜 결혼하는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아직 총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감사해요. 미양도 웃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걸어갔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리성호 씨, 박미양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박미양 씨, 리성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뢰밭을 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으면 결혼해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성우가 미양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양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과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원 친구 영숙이 말했어요. 야, 너네 진짜 영화 같다. 지뢰밭 넘어서 결혼까지. 영화보다 더해요. 미양이 웃었습니다. 총알 날아다니고 지뢰 터지고 영화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해피엔딩이잖아. 성우가 미양의 손을 잡았어요. 응, 해피엔딩이야.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 가진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좁았고 벽지는 낡았지요. 하지만 미양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좁죠? 성우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요. 좋아요. 미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요. 미양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지요.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지요. 몸이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트럭 몰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양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배웠어요. 숫자에 밝다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적응했지요. 박씨, 계산 빠르네. 감사합니다. 월급은 적었어요. 둘이 합쳐서 350만 원.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양이 저녁을 차려놓고 성우를 기다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응, 왔어. 성우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바빴어. 연말이라 물량이 많아서. 힘들죠? 괜찮아. 성우가 미양의 손을 잡았어요. 미양 씨 얼굴 보면 다 풀려. 미양이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진심이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우가 뒤에서 안았어요. 뭐야, 깜짝이야. 미양 씨. 응? 나 요즘 행복해. 미양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나도요. 진짜? 진짜요. 미양이 몸을 돌려 성우를 바라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나도. 매일 배부르게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이게 꿈인가 싶어요. 성우가 미양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네. 진짜네요. 2025년 12월. 탈북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미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로 탈북 1년. 1년 전 오늘 우리는 지뢰밭을 넘었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지금 나는 서울에 있다. 따뜻한 방에서 글을 쓰고 있다. 옆방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가끔 청진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 잘 지내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나도 성우 씨도 죽었을 테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미양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첫눈이었지요. 미양은 잠든 성우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후 미양은 요즘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미양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양성이었어요. 미양은 한참 동안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기가 생겼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에 성우가 퇴근했어요. 왔어. 어서 와요. 미양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성우가 숟가락을 드는데 미양이 말했어요. 성우 씨. 응? 나 임신했어요.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요. 아기 생겼어요. 성우가 멍하니 미양을 바라봤어요. 5초? 10초?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네. 진짜요. 성우가 벌떡 일어나 미양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고마워. 성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18년에 가족을 잃고 혼자였던 남자. 이제 새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미양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임신 5개월. 미양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힘들지 않아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걷는 게 좋아요. 미양이 웃었어요. 둘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벤치에 앉았어요. 성우가 미양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움직여. 가끔요. 발로 차요. 신기하다. 성우가 감탄했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글쎄요. 뭐든 상관없어요. 미양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이름은 뭘로 할까? 미양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유. 어때요? 자유. 네. 우리 자유.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거잖아요. 자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우리 자유. 예쁜 이름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양이 성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성우 씨. 응.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 지뢰밭 넘을 때요. 성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친 듯이 무서웠어. 그래도 갔잖아요. 응. 성우가 미양을 바라봤어요. 미양 씨 때문이었어. 나 때문에요? 혼자였으면 못 갔을 거야. 미양 씨가 옆에 있어서 갈 수 있었어.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요. 성우 씨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성우가 미양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아기한테 얘기해줘야겠다. 뭐래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널 만나고 싶었는지. 그래서 지뢰밭도 넘었다고. 미양이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꼭 얘기해줘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걸으면서 미양이 말했습니다. 성우 씨. 응. 행복해요? 응. 엄청. 나도요. 미양이 성우의 팔짱을 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래. 약속?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봄바람이 불어요.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한강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우리는 154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금괴도 달러도 서류도 전부 두고 왔지요.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 사랑, 희망, 그리고 새 생명. 2024년 12월 15일, 우리는 지뢰밭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왔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장면. 미양과 성우가 작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따뜻하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